네, 오늘은 이제 하감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감창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죠. 네, 한의학적인 용어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하감창이라는 것은 생식기 창입니다. 생식기가 헐어서 아프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성생활은 뭐 전혀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아요. 네. 얼굴이 뻘개져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사는 그런 걸 고쳐주는 게 의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하감창, 이게 창, 이러면 일반적으로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곱는다, 썩는다, 이런 거예요. 창이라는 자체가. 진물이 나죠. 헐죠. 쓰라리죠. 아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생식기라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대개 창이 나면 뭐 소형 진통제 같은 거 쓰면은 낫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지만 하감창이라는 것은 생식기가 아프고 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냉대와 같은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징적으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냉대화가 나오는데 몹시 가렵고 자꾸 수포가 생기면서 냉대의 냄새가 굉장히 역하다. 이러면 이거는 하감창입니다. 아래에 창이 난 겁니다. 그래서 고름같이 이렇게 썩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하감창이라고 보고 잘 치료가 됩니다. 하감창의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썩는 병이 생길까요?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면 암이 걸리듯이 아래에 창이 옵니다. 이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생식기가 뾰루지가 자꾸 나고 거기에 물사마귀 같은 게 자꾸 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아래가 헐거나 냉대야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냉대야가 나오거나 쓰라리고 아픈 경우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물집 같은 게, 물사마귀 같은 게 생기다가 그것이 창이 되고 파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질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체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몸이 더운 사람이 찬 사람보다도 곱는 거라든지 창 같은 게 잘 생기겠죠. 어떤 사람 보면 여기 뒤에 뒷머리에 보면 발제창이라고 그래서 뒤에 곱는 이런 것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대개 체질이 뚱뚱해요. 밥 잘 먹어요. 한눈으로 봐도 답답해 보여요. 말하자면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니까 어때요? 곱는 거예요. 그게 곱지 않으면 멍울이가 생기는 거예요. 덩어리가. 그래서 그것이 이 뒤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에 생기면 갑상선이고, 유방에 생기면 유방의 혹이고, 자궁이나 생식기에 생기면 근종이거나 하감창이 돼요. 이것은 너무나 잘 먹고 잘 먹는 거에 비해서 배설이 시원찮게 되는 양명형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질적인 요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서 오는 하감창과 체질적인 요인에서 오는 하감창은 원인이 다르듯이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염증이니까, 골무니까, 썩으니까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거, 진통제 이런 거 쓰면은 날 것 같죠? 안 나요. 안 나요. 희한하죠. 많이 치료했는데 안 난대. 그래서 와요. 피부병과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거는요, 피부병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아요. 생식기에서 먼저 시작돼서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하감창을 치료해주면 피부까지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연관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 하감창의 원인이 또 있는데요. 기혈의 승강작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가 올라가면 혈이 내려오고 기가 올라가면 혈이 내려오고 이렇게 기혈의 승강작용이 돼야 인체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측면으로 될 수도 있고 앞뒤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자전공전이 있듯이 똑같은 겁니다. 인체도 그런 기와 혈이 제대로 순환이 되어야 정체되지 않고 쌓이지 않아서 창이 안 생기는데 그 승강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생식기 쪽이 헐거나 냉대야가 심해서 썩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냉대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상이 큽니다. 두상이 큰데 피곤하거나 힘들면 병든 작처럼 자꾸 좁니다. 낮에도 졸고 밤에도 졸고 앉으면 졸고 택시 타면 졸고 전철 타도 졸아서 지나갑니다. 또 땀을 흘리는데 얼굴에서 많이 흘립니다. 머리에서 뚝뚝뚝뚝 땀이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빼짝 마른 사람한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증상입니다. 대개 살집이 크고 두상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욕심이 많게 생긴 사람들한테서 잘 나타납니다. 기혈 승강작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약함. 남자들이 허약해지면 낭습이 찹니다. 낭습이 차면 거기에 균이 번성하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긁다 보면 그게 창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성도. 몸이 허약해지면 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생식 쪽이 헐거나 가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은 병입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몸이 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한약을 써보면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이 허약해도 하감창, 창이 나타나고 생식 쪽에 하감창이, 생식 쪽에 허는 이런 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감창의 한의학적 치료 쉬운 거 아니죠?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창이 됐다 하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고 의사가 지시하는 생활의 법도를 잘 지키고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긴 모습으로 파악한 체질을 기본으로 해서 처방을 투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뚱뚱한데 양명으로 안 생겼다. 그러면 또 다릅니다. 근데 뚱뚱하다, 배꼬리가 크다,
이 기어습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장이 허한 걸로 볼 수도 있고 기어습담으로 볼 수도 있고 양명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질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주면 하감창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감창은 생식기가 허는 증상인데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면 또 섭생을 잘 지키면 근본적으로 생식기가 썩는 이러한 병이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식기뿐만 아니라 상처 부위가 헐고 아프면 네. 항생제나 소염제를 쓰게 되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항생제 없이 치료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아주 질문을 정말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썩는다, 상처가 났다. 그럼 물론 항생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 가지고 잘 치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몸이 허약하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거나 어떤 체질적인 요소에서 이게 왔다 그러면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몸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예요. 허약하면 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기혈을 돋군다든지 순환을 잘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몸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면 더 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창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